시작할게요. 메인 메소드랑 메인 클래스 생략하고 코드 안쪽에 이렇게 쓰면은 콘솔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1, 2, 3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요 불바꿈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요 일단 여기 2랑 3이랑 중간 하나 들어갔으니까 줄바꿈 될 거고, 이 사이에 줄바꿈 3개 있으니까 이런 모양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역슬래시 중간에 3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만큼은.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자,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네, x는 5, y는 10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저 미지수의 개념입니다. 제가 x는 5라고 해놨어요. 여기다가 x 플러스 4 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얘는 그냥 x 플러스 4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쌍따옴표 아래 있으니까. x가 5인 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지금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x 플러스 4만 나옵니다. 얘는 미지수랑 관련이 없죠. 그냥 쌍따옴표로 한번 감싸면 그런 말이니까요. 이렇게 쓴 거랑 다를 거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요 쌍따옴표를 뺐어요. 이 차이는 큽니다. 쌍따옴표가 없으면 이때는 결과가 9가 나와요. 자, x를 봅시다. x에는 그냥 5를 저장한 거예요. x에는 5를 저장한 건데 자바에서는 그냥 저장할 수 없어요. 뭘 저장할 건지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int는 인티저입니다. 정수란 뜻이에요. 얘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변수가 생성이 되고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자바는 이런 자료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미리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얘가 뭐라 할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뭐라고 하죠? cannot find 심볼 하면서 변수란 뜻이에요. 여기서 variable은 변수 x는 선언된 적이 없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에러가 안 나잖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행위, 변수 만드는 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변수에 값을 넣는 이 행위를 초기화라고 하는데, 그냥 x는 3, y는 뭐 5, x 더하기 y는 8 하는 거 있죠. 수학에서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x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면 만든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형까지 한번 붙여줘서 만들어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드는 행위를 한 다음에 얘는 값을 넣는 행위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x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때 당시에. 왜냐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였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거.
그죠? 만들기 전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 한 줄을 풀로 그냥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우리가 아까 했던 미지수 개념입니다. 미지수를 자바에서는 그냥 변수라고 해요. 이 변수는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때 x는 여기 앞에다 int라고 써줬잖아요. 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정수가 아닌 애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은 얘를 해석한 거고요. x는 그냥 이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음 줄은 x라는 변수의 오라는 값, 즉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x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좌변, 우변이 요 이퀄 마크 하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넣겠다는 얘가 갖고 있어요. 이 이퀄 마크. 이퀄 마크는 이제 보이면은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변에 있는 데이터를 좌변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 실제로 들어가는 거를 보입니다.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는 자바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객체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인티저는 정수란 뜻이에요. 그냥 인트는 인티저의 줄임말이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정수다라고 미리 한번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수값을 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자바의 최상위 법입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니까요. 실수, 소수점 붙은 애들 실수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플러팅 넘버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정수값을 넣어줘야 돼요. 대신에 이런 건 상관없죠. 부호 있는 정수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어쩌고도 상관이 없어요. 얘도 상관이 없겠죠. 0도 정수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없더라도 이 두 줄을 읽을 때 그냥 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모양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껴야 돼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는 그냥 한 줄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5라는 값을 넣은 꼴이에요. 얘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요. 두 줄에 걸쳐서. 자, 나중에 지금 이 시점이랑 이 시점이랑 다른 시점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x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를 대입시키면 돼요. 이때는 변수 취급이 아니라 값 취급입니다. 값, 즉 데이터, 단순 데이터 취급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x 더하기 4라는 말이 안 나오고 9라는 게 나오죠. 왜냐면 얘가 그냥 5니까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9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5 더하기 4잖아요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2를 했어요. 자, 이제 실행하면 이런 말을 해요. 얘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뭐 정확한 해석은 필요 없고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해도 괜찮아요. 몇몇 키워드 단어가 있죠. 여기 변수 x는 이미 정의됐다, 메인 메소드 안에서. already defined잖아요. 얘는 중복 선언을 하면 안 돼요. 보시면은 main.java의 9번째 줄이죠. main.java의 9번째 줄에 x가 중복 선언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한번 선언된 적이 있는 변수는 다시 이렇게 자료형을 붙여서 선언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이름의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얘를 좀 줄여서 써봅시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름이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만들긴 했지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x처럼 x는 만들었고 여기 하나, 여기 2개 썼잖아요. x 2개짜리 이 녀석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만들고 사용 안 해도 에러는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죠. 여기 x 2개짜리 변수 넣으면은 당연히 뭐라 하겠죠. 만든 적이 없는 걸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건 없어 라고 뭐라 하잖아요. 자, 이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제가 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이것도 하나 추가하자.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 순서라고 했었잖아요. x 더하기 4가 먼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출력이 됐겠죠. 여기서 x는 5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9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중복 선언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변수를 활용한 겁니다. 얘는 앞에 자료형이 붙지 않았잖아요. int x로 already define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그러면은 그냥 x는 이 순간부터, 이 시점부터는 안에 들어있는 값을 2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문이 실행될 시점에 x 안에 들어있는 값은 2가 돼서 여기 4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얘는 지금 그냥 문장 취급이라서 그대로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두 줄 때문에
x라는 공간 안에 값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공간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얘는 공간을 차지해요. 우리 컴퓨터 부품 중에 램 안에서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변수 안에 복수개의 데이터를 인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5 한 번 넣고 2 한 번 넣은 거잖아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인정한 거라면 여기서 x는 뭘 꺼내 써야 될지 몰라요. 이 시점에서 x는 뭐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복수개의 데이터가 인정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수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들어있는 x값은 하나인 거고, 이 시점에 들어있는 x값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예요. 대신에 제일 최근에 넣은 값을 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을 활용해서 출력할 때, 그러니까 쌍따옴표로 감싸고 안 감싸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얘 x 플러스 4가 그냥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에 값을 넣어서 그 값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9와 4가 출력이 된 건데, 이 코드 안에서 x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면 어쩔 때는 그냥 문장이고, 어쩔 때는 그냥 변수로 취급이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값으로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쌍따옴표로 감싸면 그냥 다 문장이에요. 얘는 그냥 문장, 한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네 줄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변수고요, 이때는 값이고, 이때는 변수고, 이때는 값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쉽게 구분하냐면, 이퀄 마크 있죠? 는 이퀄 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요. 이퀄 마크 기준 왼쪽에 있으면 변수,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다가 아닙니다. 얘는 이퀄 마크 어디에도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어서 값이다 이게 아니라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아서 값 취급당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이퀄 마크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즉 들어갈 무언가가 되는 거고, 얘는 들어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서로 좀 입장이 달라요. 같은 x여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예외는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이때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어서 x가 변수로서 동작을 하겠지만, 이때는 왼쪽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만드는 행위라서 얘는 배제하는 거예요. 얘는 변수 선언, 변수를 만드는 행위라서 넣을 공간을 만든 거니까 이때는 뭐 변수고 값이고를 떠나서 그냥 변수예요. 이걸 막 왼쪽에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값을 할당하는 과정이 할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퀄 마크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왼쪽에 있지 않냐로 따지시면 돼요. 그게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변수명 같은 경우는, 변수명, 여기서 말하는 변수명이란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냥 여기 보이는 x 같은 이런 애들.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 끝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만들고 써야 된다인 거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변수명으로 이런 인치 같은 애들, 뭐 스태틱 같은 애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인트, 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이런 애들은 이 자바 내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단어예요, 얘네. 근데 이런 데서 그냥 이름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면 약속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명은 이런 식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숫자만으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키워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랑 예약어가 엄밀히 따지면 다른 말이긴 한데 요새는 혼용해서 다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그냥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기로 약속된 단어들을 말해요. 키워드 또는 예약어는. 이러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잘 만들었지만 이 아래쪽에서 x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는데 계속 쓰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 6번째, 8번째, 10번째 줄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6번째, 8번째, 10번째 줄에서 x라는 변수는 만든 적이 없다. 대신에 만들고 쓰는 건 뭐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변수 이름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9와 4가 잘 나오죠. 그래서 다시 x로 돌아가죠.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5랑 줄거품하고 x가 나오겠죠. 방금 전에 썼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2일차 보시면 두 문제 열려 있어요. 문제를 가져왔고요. 문제는 여기 위에 나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는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서 뭘 했는지 따져보신 뒤에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쪽이에요. 나머지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수정 가능 지역이 있을 거예요. 수정 가능 지역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요청 사항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문을 더 쓰면 안 돼요. 출력은 이렇게 6줄이 나와야 됩니다. 6줄보다 넘게 나오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주세요.